라이트쌤 66쪽에 있는 함수 내용을 처음부터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 A단계에 나와 있는 이제 표현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내용에 대한 약속이니까 또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고 좀 외우시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시작이 이제 대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응이라는 단어가 있어. 저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서로 이제 집합,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집합의 원소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 그거를 보고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짝을 지어주는 거, 그거 보고 대응이라고 하는데, 뭐 대응의 얘가 뭐가 있겠니? 뭐 대응의 얘가 뭐 그래,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네가 어떤 집합 X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집합 X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다고 해봐. 그리고 이제 집합 Y에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뭐 농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봐요. 집합 X에는 A, B, C라는 사람 3명이 있고, 집합 Y에는 축구, 농구, 야구 라고 하는 구기 종목 3개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대응을 시키는데, 두 집합을 대응을 시키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시키냐면은, 너네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골라라 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 아니, 대응을 시킨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근데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요 A라는 애는 아니 나는 다른 거 다 싫고 축구만 좋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뭐 저 B라는 애는 아니 나는 축구도 좋고 야구도 좋고 농구도 좋아, 다 좋아, 뭐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C라는 애는 아니 나는 여기 그냥 스포츠 다 싫어, 뭐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대응의 구조는 이제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골라라,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또 이제 어떤 대응이 있을 수도 있냐면, 어떤 집합 X에 숫자가 이제 1, 2, 3이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집합 Y에 0, 1, 2, 3 뭐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 근데 여기서 여기로 대응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하냐면, 저거 보고 이제 F라고 한번 해볼게. F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거냐면, Y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1의 구조, 아니 x 마이너스 1의 구조로 대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물론 이제 요 x는 집합 x의 원소고 요 y는 집합 y의 원소가 되는 그거겠죠. 뭐 이런 식의 규칙으로 대응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1은 당연히 이제 0으로 가겠죠. 1 갖다가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2 갖다가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 3 갖다가 집어넣으면 뭐 2가 되는 이런 구조로 대응을 시킬 수도 있겠지. 이런 거 보고 대응이라 그래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말 그대로 두 개의 집합을 대응시키는 거야. 둘이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 이거 보고 대응이라 그러고, 대응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그 수많은 대응의 종류 중에서 함수가 되는 대응이 있고 함수가 안 되는 대응이 있어. 대응이 종류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함수인 대응이 있고 함수가 아닌 대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거기 이제 써있는 그 내용 그대로야. 뭐라고 쓰여 있냐면,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x에서 y로 대응을 시키는데 하나씩 대응할 때, 오직 하나에만 대응을 할 때, 이거 보고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상 방금 전에 했던 거 중에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집합 x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 다음에 집합 Y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대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대응. 근데 이 대응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함수가 되는 대응은 뭐라고? 요 X에 대해서 Y가 하나 대응이 될 때 그게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런 구조, 뭐 여기에 이제 1, 2, 3이 있고요. 여기에 뭐 여기도 1, 2, 3이 있다고 해보자.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1로 가는 상황이라고 해봐. 이런 건 이제 함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함수가 되려면 간단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화살표 쏘는 애들 있잖아. 이 화살표 쏘는 애들이 반드시 화살을 한 발만 쏴야 돼. 반드시 한 발 쏴야 돼. 한 발. 두 발 쏴도 안 되고 안 쏴도 안 돼. 그냥 무조건 한 발 쏘는 거, 이것만 함수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를 쏘는데 한 발만 쏴야 돼요. 각각 한 발씩만 쏠 수 있는 거, 이거 보고 함수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때 이렇게 되는 구조일 때, 그때
요 화살표 쏘는 애들 있지? 요 화살표 쏘는 애들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살표 쏘는 애들을 정의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역 쓰라 그러면 뭐라고 쓰는 거냐면 1, 2, 3이라고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 저 전체를 공역이라 그래. 화살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 저거 전부 다 공역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도 공역은 1, 2, 3 뭐 이렇게 써지겠죠. 뭐 정의역, 공역 똑같은 거니까 얘는.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치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화살표 쏴서 실제로 맞은 애만 치역에 들어가. 요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집합을 그냥 매칭시키면 다 대응이야. 어떻게든 매칭이 되기만 하면 돼. 그게 대응이고, 함수가 되는 대응은 뭐냐면, 대응 중에 함수라고 불릴 수 있는 대응은 뭐냐면, 요 정의역이, x가 정의역이라고 그랬죠. 요 정의역이 공역을 향해서 화살표를 쏘는데, 정의역이 공역을 향해 화살표를 각각 한 발씩만 쏠 때 그거 보고 이제 함수가 되는 대응이라고 하고, 화살표 쏘는 애들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화살표 받을 가능성 있는 애들 공역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화살표 받은 애가 이제 치역이라고 불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응, 함수,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정의역이 뭐냐, 공역이 뭐냐, 치역이 뭐냐까지 너네가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요거에 맞춰서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되죠. 465번에 보시면은 x에 1, 2, 3이 있고 y에 1, 2, 3, 4, 5가 있대. 요거 이제 해달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x에 1, 2, 3이 있고요, y에 뭐가 있다라고 돼 있냐면 1, 2, 3, 4, 5까지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집합 x의 원소 x, 집합 y의 원소 y가 다음과 같이 대응할 때 그림으로 나타내달래요. 그 대응하는 관계식이 뭐라 그랬냐면, 대응하는 그 관계식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이래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요 x는 x의 원소라 그랬고, 요 y는 y의 원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x에 1 대입하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당연히 2로 가시겠지. 이런 식의 화살표 관계로 표현을 쫙 갖다가 해주시면 돼. 어려울 게 전혀 없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얘네가 지금 화살표 다 한 발씩만 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저 함수 같은 경우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정의역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 정의역에 1, 2, 3이 들어갈 거고요. 공역을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공역엔 2, 3, 4가 공역이 뭐 2, 3, 4야. 공역이 1, 2, 3, 4, 5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 실제로 화살표 맞은 2, 3, 4만 딱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되는 거. 이게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연결이 되겠죠? 이거 뭐 해보시면은 딱히 이제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 밑에 나와 있지. 함수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거다? 정의역이 공역을 향해 화살표를 쏘는데 정의역 하나당 화살표 한 발만 쏠 수 있는 상황, 이게 바로 함수예요. 정의역 하나당 화살표 한 발만 쏠 수 있는 그 상황, 그게 바로 함수야. 그래서 함수인 거 찾고, 함수이면 정의역, 공역, 치역 써달라고 했는데 뭐 쓰는데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으니까 470번 문제까지는 쭉 채우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471번, 472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음 함수의 정의역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정의역이 이렇게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 471번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y는 x-6의 치역을 구해달래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저거라 그랬고, 문제의 공역은 뭐라고 돼 있어?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돼 있죠. 모든 실수라고 돼 있지. 그럼 그냥 뭐 숫자 대입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치역은 뭐라고 써지냐? 마이너스 2가 여기에 대입이 됐을 때 치역은 마이너스 8이겠지.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되면 마이너스 7일 거고, 0 들어가면 이걸 거고, 1 들어가면 이걸 거고, 2 들어가면 뭐 요걸 거니까 어려울 거 없죠. 쭉 갖다가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 471, 2, 3, 4는 뭐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거 하나씩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물 갖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있는 거, 이제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475번에 보면 문제가 뭐라고 쓰여 있냐,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을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있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써달라 그러면 정의역을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얘가 이제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저 x의 대입이 불가능한 값이 없어. 다시 얘기하면은 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x고요. 공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역은 이제 대부분의 문제의 상황에서 실수 전체로 제시가 되거든. 실수 전체? 근데 이 공역이랑 치역 개념이 초반에 좀 아리까리 할 건데 치역이 이제 y라고 생각하시면 돼.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y 값이 치역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쓸 때 이렇게 많이 쓰잖아. 어렸을 때부터 y는 fx라는 구조로 함수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요거의 말뜻이 뭐냐면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이렇게 갖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y가 나옵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저렇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 라는 식으로 저렇게 1차 함수의 형식으로 써 있으면 1차 함수대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1차 함수일 때 이 x에 뭐 대입이 안 되는 값?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정의역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x 바 x는 모든 실수라고 써주시면 돼. 저 x에 대입이 안 되는 값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대입할 수 있으니까. x에 대입이 안 되는 값이 없죠. 다 대입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치역도 어떻게 되냐? 치역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건데 치역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y 바 y는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가 돼요. x의 어떤 값이든 다 대입을 할 수가 있잖아. x의 어떤 값이든 다 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y가 y의 값으로 등장하는 것도 모든 값이 다 등장할 수 있어. x에 뭔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그 대입해서 그 연산의 결과로 y가 뭐가 나올 건데 뭐 나올 수 없는 값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올 수 없는 값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저게 이제 뭐 쟤는 그렇다 치고 뭐 다른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476번에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3. 그럼 얘는 정의역이 좀 달라져.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냐면 저거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 약속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저 x에 대입이 안 되는 값이 하나가 있어. x가 지금 분모에가 있잖아요. x가 분모에가 있어. 그러면 저 x에 우리가 대입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0이야, 0.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저런 숫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정의역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면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x가 0이 아닌 실수입니다 라는 식으로 써주셔야 돼. 그러면 치역도 어떤 구조로 써지게 되는 거냐면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치역은 이제 y 구하라는 건데 x가 0이 안 되지. 그러면 x가 0이 안 돼. x가 0이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y 같은 경우는 뭐분의 3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분의 3인데, 모든 숫자가 다 표현이 되는데, y에서 표현이 안 되는 숫자가 딱 하나가 있어. 그 숫자 역시도 뭐냐면, 0이야, 0.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숫자가 뭔가가 들어가면 y도 세상에 있는 모든 수가 다 표현이 돼요. 물론 실수 범위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표현이 되는데 0은 절대 표현이 안 돼. 0이 표현이 될 수가 없잖아. 여기 있는 요거 연산했을 때 0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요 다음 단원에서 너네가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배우게 되냐면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라는 식으로 배우게 되거든.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 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유리함수의 정의역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가 정의역이고요. 유리함수의 치역 같은 경우는 요 파트 여기 있는 얘 덩어리가 0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게 치역이거든.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477번에 보시면 477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의 정의역은 단순하죠. 이거의 정의역은 뭐냐면 x 바 x는 뭐 그냥 모든 실수야. x에 대입이 안 되는 값이 없잖아. x에 대입이 안 되는 값이 없는 거 알지? y는 뭐 저 x에 뭐 들어가면 문제 생기는 거 있나? 없잖아요. 얘처럼 들어가면 문제 생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얘는 그냥 모든 실수고요. 치역이 좀 특이한데 너네가 이제 저 2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알 거야. 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너네가 뭐라고 알고 계시냐?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몇이다? 최소값이 2다라고 알고 있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기 때문에 꼭지점이 0,2니까 최소값이 2라는 거 알지? 그러면 치역이 뭐라고 써지냐? 치역이 y바 y가, 저 y가 치역이잖아. y의 값.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2보다 작은 값은 절대 안 나오죠. 왜냐면 얘 최소값이 2니까. 따라서 y바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 사실 여기서 이제 실수라는 말은 떼도 되거든요. 뭐 어쨌든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온다는 거 알겠지? 최소값이 2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478번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쓰여져 있니? y는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의역을 한번 써보시자면은, 정의역 같은 경우는 그냥 쓰시면 되지. 저 x에 뭐 대입 안 되는 값이 있나? x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저기 있는 저 x엔 아무 숫자나 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실수 범주에서만. 그 다음에 이제 치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저 절대값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이 절대값의 연산이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x를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잖아. 그러면 집어 넣으면 여기서 이제 막 블라블라 계산을 뭐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절대값을 딱 씌워버리거든. 마지막에 절대값을 딱 씌워버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모든 값들은 어떻게 되냐? 저기에서 나오는 모든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저기에서 나오는 모든 값들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겠지? 뭐 계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워버렸어. 그럼 음수는 절대 안 나오잖아요. 음수는 절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치역이 이제 이런 식의 구조로 쓰여지게 돼요. 이런 식의 구조로.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냥 정의역, 치역의 구조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한번 뭐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 이거 다 배웠던 함수죠. 사실 절대값 씌우는 개념도 아는 개념이고,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 개념들이랑 정의역, 치역의 개념이랑 좀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봐봐라 이런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니까, 분수함수랑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다,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책에서 A단계에서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옆 페이지로 갑니다. 요 옆 페이지로 가시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에 대한 정의. 어떤 함수 f랑 어떤 함수 g랑 같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에 대한 거거든요.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약속을. 거기 이제 책에 쓰여 있죠.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두 개의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거기 써 있는 거 그대로예요. 두 함수 fg에 대해서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의 x를 대입한 거랑 g의 x를 대입한 거랑 같을 때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냥 글로 읽으면 뭔 소린지 잘 모르겠지. 이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1번 정의역이랑 공역이 각각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 f의 정의역 공역이랑 함수 g의 정의역 공역이랑 기본적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 함수 f에다가 어떤 정의역을 대입한 값이랑 저 함수 g에다가 어떤 정의역, 똑같은 그 정의역을 갖다가 대입한 값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둘이 서로 같은 함수다, 뭐 이런 얘기야. 뭐 몇 개 예시 보여드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479번에 보시면, 거기 문제 보시면 위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f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 gx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 얘네 두 함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뭐 확인을 해달래. 그러면 이거 확인 하나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는 거니까 1이고, 거기에 1 더하는 거니까 2가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제곱하고 1 더하는 거니까 2잖아. 그리고 이 함수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면 1 나오죠. g에다가 0 집어넣어도 1 나오고,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g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f에다가 이거 넣나 g에다가 이거 넣나 둘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f에다가 0 집어넣고 g에다가 0 집어넣는 게 어차피 또 서로 같죠. f에다 1 집어넣은 거랑 g에다가 1 집어넣은 것도 서로 같고,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똑같은 상태에서 그 정의역을 각각 대입했을 때 결과물이 다 똑같으면 이런 상황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함수 f가 함수 g랑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등호로 붙여주시는 거야. 하나라도 다르면 서로 다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다르면. 그럼 그 아래에 있는 480번이나 481번 같은 경우는 해보시면 되겠네. 대입했을 때 그 결과물이 다 똑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고, 그게 아니면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된다고요. 그 이제 482번에 보시면 fx 같은 경우는 뭐 절대값 x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 gx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래요. 근데 뭐 이거를 굳이 뭐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 당연히 둘이 똑같은 함수 아니야. 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건 두 개로 쪼개질 수 있죠.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건 두 개로 쪼개지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고, x, 절대값 안에 있는 제가 0보다 작으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간다. 이게 이제 fx 기본, 아니 절대값 x의 기본이니까 이게 이렇게 풀리잖아요. 얘랑 완전히 같은 구조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다른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거기 이제 다음에 함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나와 있는데, 그 483번이랑 484번이랑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거 근데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건데, 우선 거기 있는 함수를 규정하는 그 함수 자체는 y는 마이너스 2x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483번에선 뭐라 그랬냐면 정의역 x가 뭐만 있다 그랬냐면 1, 2, 3만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정의역이 1, 2, 3만 있기 때문에 너네가 거기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 뭐만 그려야 되냐면 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1, 2, 3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1이 들어가면은 1, 마이너스 2에 찍히는 거 알죠? 요 점 하나만 찍히는 거야. 점 하나.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x에 2 들어가면은 2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게 마이너스 4. 이 점 하나만 찍는 거예요. 다른 거 그리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3 갖다가 들어가면은 3 들어가면 마이너스 6 나오죠. 마이너스 6. 3 들어가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3개 있잖아. 정의역의 원소가 딸랑 3개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치역을 딱 갖다 이렇게 점으로 찍었을 때, 점 3개 딸랑 찍히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점 3개 딱 찍고 끝나야 돼. 있는 거 아니야. 484번이 이제 이어달라는 거지. 484번 보면 뭐라고 쓰여 있으니까 x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x바 x는 실수라고 돼 있어. 실수라고 돼 있어. 그럼 저 x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수 개념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저걸 다 대입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x에 0을 넣어도 되죠. x에 0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에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실수니까 다 대입할 수 있거든. 요 사이에 있는 거 0하고 1 사이에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죠? 요 사이에 있는 거 대입하고 하면은 이게 뭐처럼 보인다? 하나의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해되시지? 그래서 얘는 직선 표시해달라는 얘기죠. 직선 표시 이렇게. 직선 쫙 하나. 왜냐면 x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x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숫자 대입하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표현이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시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적이면 그래프도 제한적으로 그려져야 돼요. 뭐 다른 거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상황 뭐 있을까?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봐. x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돼 있다고 해봐. 이게 이제 정의역이야. 이게 정의역. 그러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원래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띡 갖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을 띡 갖다 대입하면 원래 2가 나와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된다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여기만 그려야 돼요. 여기만 쫙 갖다 그려서 여기도 구멍이지. 여기도 될 수가 없잖아.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요 뒤는 그리면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 요렇게 그려지고 끝나야 돼.
정의역이 유동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래프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직선 쫙 긋고 무조건 이차함수 쫙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페이지까지 하셔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개가 남아 있어요. 너네가 이제 여기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함수인 그래프 구별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돼. 함수인 그래프 구별하기. 이제 문제에 어떤 그래프가 제시가 돼요. 그래프가 딱 제시가 되는데 그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는 함수네, 이 그래프는 함수가 아니네, 이걸 이제 너네가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 구별하는 방법은 엄청 단순해요. 엄청 단순해. 임의의 세로선을 그었을 때, 임의의 세로선을 긋는 거야. 임의의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가 있으면 갠 함수가 돼요. 근데 임의의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 이상, 여러 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걔는 함수가 아니야. 이유. 요렇게 되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거기 있는 거 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제시가 돼 있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상 이제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잖아. 그리고 요 x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정의역은 문제에 제시가 되는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x축에 들어가는 저 x를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요 y축에 들어가는 그 결과물, y로 나오는 그 결과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x, 치역이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세로선을 긋는다의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 세로선을 띡 갖다 그어봤어. 세로선을 띡 갖다 그어봤더니 교점이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겨. 그러면 쟤는 함수가 아니야. 이유가 뭐냐면 지금 x라는 정의역이 여기 있는 거거든. 얘가 지금 정의역이야. 여기를 뭐라고 해볼까? 여기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라고 하는 게 정의역이니까 요 정의역을 대입을 했어. 대입을 했더니 a라는 정의역을 요 그래프에다 대입을 한 거죠. a라는 정의역을 요 그래프에다 대입을 하시면 대입을 쫙 갖다가 했더니 나오는 결과가 얘가 있잖아. 얘가 나오잖아. 얘가. 그럼 그 결과를 b라고 쓰고 a를 또 갖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나오는 그 결과가 c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 자체에다가 a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고 a를 대입을 했더니 뭐가 나올 수도 있다? c가 나올 수도 있다. a를 대입을 했더니 b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그 대응의 구조를 만들어 봤을 때 대응의 구조를 만들어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역 안에 뭐가 있어? a라고 하는 애가 있어. 뭐 물론 a만 있는 건 아니겠지. 정의역 안에 a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근데 요 공역 안에 b라고 하는 애도 있고 c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A를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앞에서 했던 거 약속. 함수가 되는 대응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 있는 얘가 화살표를 반드시 한 발만 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다며.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되는 거. 이 상황인 거 아시겠죠? 뭐 다른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보면 우리 그 원도 한번 해볼까? 좌표평면에 원이 하나 있다고 해봐. 좌표평면에 원이 하나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원도 임의의 세로선을 딱 갖다가 그었어. 임의의 세로선 아무데나 그어보는 거야. 임의의 세로선 딱 갖다 그었더니 어떻게 된다? 교점이 두 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여기 있는 얘를 대입하면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얘를 대입하면 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 정의역 하나에 대해서 화살표 받을 수 있는 애가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그 수학상에서 저거 배울 때 뭐라고 해서 배우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배우죠. 저게 이제 함수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것도 함수야. 뭐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이게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저 원의 뭐 함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함수가 아닌 대표적인 것들이다. 다시 함수인 그래프 구별하는 거 간단하다고요. 임의의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있으면 함수고 두 개 이상 있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485번은 함수가 아니겠죠. 486번은 함수가 맞고요. 세로선 딱딱딱 그어보면 돼요. 487번도 함수가 맞겠네. 그래서 함수가 안 되는 건 485번만 함수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 다음 페이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얘기를 할게요.